강좌 소개에 앞서서 ESP 계열 프로세스를 활용한 피지컬 컴퓨팅 강좌는 우리 선문대학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단의 저 김종혁 교수, 이성철 교수와 충북대학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단의 주영관 교수님께서 공동으로 콘텐츠를 개발하였습니다. 이 수업에서는 피지컬 컴퓨팅은 컴퓨터가 처리한 결과를 현실 세계의 물리적인 데이터를 직접 입력 또는 출력하는 컴퓨팅 기술입니다. 이 강좌는 피지컬 컴퓨팅을 구성하기 위해서 ESP8266 마이크로 프로세스를 사용합니다. ESP8266은 저비용이면서도 강력한 기능을 제공하여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강좌는 먼저 ESP8266의 사용 방법을 학습합니다. 이를 통해 ESP8266의 기능과 제어 방법에 대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초 입출력 방법을 학습하여 센서 데이터를 읽고 액추에이터를 제어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진령 통신을 통해 다른 장치와의 데이터 송수신 방법을 익히며 와이파이 연결을 설정하여 인터넷에 접속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또한 웹서버를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합니다. 웹서버를 구축하여 웹페이지를 제어하고 센서 데이터를 외부로 전송하는 방법을 익히게 됩니다. 제이슨 메시지 처리를 통해서 데이터를 구조화하고 전송하는 방법을 습득합니다. MQTT 통신 방법을 학습하여서 센서 데이터를 브로커에 전송하고 다른 장치에서 해당 데이터를 구독하는 방법을 익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화분을 제작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합니다. 스마트 화분은 센서를 사용하여 식물의 습도, 온도 등을 측정하고 이를 웹 또는 앱에서 모니터링하며 필요에 따라 액추에이터를 제어하여 식물의 생장 환경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를 통해 실제로 피지컬 컴퓨팅을 적용한 프로젝트를 체험하며 학습한 내용을 실제로 응용하는 경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강좌는 ESP8266을 활용한 피지컬 컴퓨팅의 기초를 다지고 실제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피지컬 컴퓨팅의 매력과 잠재력을 탐구하여 현실 세계와 디지털 세계를 융합할 수 있는 미래를 엿볼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제공될 것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피지컬 컴퓨팅의 정의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과 피지컬 컴퓨팅 구축을 위한 ESP8266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리고 ESP8266 개발 환경, 그리고 간단한 예제인 블링크를 실행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해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목차는 파트 1에서 피지컬 컴퓨팅이 무엇인지, 그리고 피지컬 컴퓨팅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활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파트 2에서는 피지컬 컴퓨팅 보드를 개발하기 위한 개발 환경에 대한 설치를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지컬 컴퓨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파트 1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지컬 컴퓨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지컬 컴퓨팅은 현재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를 사용해서 우리 실세계에 있는 다양한 요소들에 대한 것들을 상호작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가는 것을 우리가 피지컬 컴퓨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지컬 컴퓨팅을 실제 구현하는 과정에선 물리적인 현상들에 대한 것들을 컴퓨터를 통해서 받아들이고 그 입력된 데이터들에 대한 것들은 다 0과 1을 조합하는 디지털 데이터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실제 컴퓨터로 처리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사람들이 같이 실제 실세계와 상호작용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다양한 요소에 대한 것들을 활용하고 우리가 이 컴퓨터를 실세계에 적용하는 다양한 사례들을 만들어가는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지컬 컴퓨팅은 기본적으로 디지털 또는 아날로그의 입력 형태를 이제 센서를 통해서 전류 또는 전압으로 변환하고 그것을 이제 디지털 값으로 변환하고 처리해서 그 결과를 이제 다양한 형태로 변환하는 디지털 액추에이터의 출력을 하는 형태로 우리가 변환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 출력에 대한 것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제 하이 또는 로우의 디지털 값, 0 또는 5V 또는 3.3V의 출력 전압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해당하는 결과를 얻게 되는데 이제 이런 디지털 값에 대한 것을 우리가 0과 1로 데이터 값으로 저장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한 것들을 이제 해석을 하고 실제 실세계와 소통하는 이제 방법으로 컴퓨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 입력 장치는 이제 그 해당하는 전압이 3.3V 또는 5V의 경우에는 그 입력 전압이 5V 이상인 경우에는 하이로 표현을 하고 그거보다 낮은 경우에는 로우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디지털로 이제 변환을 한 0과 1을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경우와 아날로그 데이터, 실제 물리적인 데이터들의 경우에는 0에서 3.3V에 입력을 받아들이는 장치에 따라서 그 값을 0에서 1023 또는 더 분해능이 높다면 더 이제 그 표현하는 범위가 0에서 더 큰 값을 가지고 변환을 하게 그 아날로그 값을 매칭되는 전압의 범위로 바꿔서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환된 값들에 대한 것을 컴퓨터에서 처리를 하고 그 값을 이제 다른 장치들하고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서 직렬 통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피지컬 컴퓨터의 구성 요소로는 마이크로 컨트롤러와 센서, 액추에이터 정도가 필요합니다. 마이크로 컨트롤러의 경우에는 입력된 데이터들에 대한 것을 연산하는 용도로 사용이 되고요. 이 마이크로 컨트롤러 안에는 입력 데이터들을 수신하기 위한 입력 모듈, 그리고 데이터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저장하기 위한 메모리 모듈, 그리고 이제 입력된 데이터들에 대한 것을 논리 또는 산술 연산들에 대한 것을 처리하는 연산부 정도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센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현실에 있는 물리적인 값들에 대한 것들을 데이터로 변환하기 위한 수단으로 센서가 사용되고 있는데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전류나 전압으로 전기적인 신호로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센서 값으로 받아들인 이제 정보에 대한 것들을 마이크로 컨트롤러에서 처리해서 그 해당하는 결과에 대한 것을 또 실세계에 옮겨 놓기 위해서 액추에이터, 전기적인 신호를 어떤 움직임으로 또는 어떤 결과에 대한 표시 장치에 대한 것들로 바꾸기 위해서 액추에이터라고 하는 이제 중간 단계에 있는 모듈들이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피지컬 컴퓨팅의 구성 요소에는 마이크로 컨트롤러, 센서, 액추에이터로 구성이 되는데 실제 동작을 위해서는 마이크로 이 컨트롤러 내에 있는 메모리에
피지컬 컴퓨터가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한 것을 프로그램으로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어서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통합 개발 환경이 필요합니다. 이 통합 개발 환경은 뒤에서 설명을 다시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 통합 개발 환경으로 아두이노 IDE인 스케치를 사용하기 때문에 피지컬 컴퓨팅을 구성하는 요소에 이 마이크로 컨트롤러, 그리고 센서 액추에이터, 그리고 아두이노 이 스케치 프로그램을 하나로 이렇게 묶어서 피지컬 컴퓨팅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이야기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피지컬 컴퓨팅 활용은 우리 생활 전반에서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이제 교통신호 체계에서 사용되어지는 이제 이런 디지털과 우리 생활과의 연결에 있는 그런 요소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공장 자동화도 우리가 피지컬 컴퓨팅에 사용되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요즘에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사물 인터넷, 우리 집에서 사용하는 도어락, 그리고 다양한 이제 전등들을 온오프하는, 그리고 매일의 날씨를 알려주는 그런 월패드, 그리고 도난 경보기, 그리고 우리의 삶을 좀 더 도와주는 웨어러블 장치들, 이런 요소들이 전부 다 피지컬 컴퓨팅의 다양한 사례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손을 씻을 때 우리가 손만 가져도 되면 물을 자동으로 틀어주고, 손을 떼면 자동으로 물을 꺼주는 것뿐만 아니라 계단에서 우리가 움직이면 우리의 움직임을 감지해서 불을 켜주는 센서 등이 있을 수 있고요. 출입에 대한 것을 쉽게 해주는 출입의 인증을 지문인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다른 RFID와 같은 것들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문 근처에, 출입구의 근처에 가면 자동으로 열어주는 자동문, 그리고 이제 거리를 측정하는 거리 측정기 등등 아주 많은 요소들이 실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수단으로 하드웨어로 만들어져서 활용이 되는 사례가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트 2는 이제 피지컬 컴퓨팅에 우리가 사용하는 개발 보드인 ESP8266에 대한 것을 가지고 개발 환경을 설정하는 그런 부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지컬 컴퓨팅에서는 아주 다양한 CPU들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 피지컬 컴퓨팅 자체가 실세계에 있는 다양한 사례에 대한 것들을 이제 인식하고 그 인식된 결과에 대한 것을 출력하는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제 소규모로 아주 작은 단위의 처리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서 소규모용으로 아주 작은 메모리 그리고 처리 능력을 갖고 있는 칩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ESP8266 칩을 사용하고 있고 이 칩은 이 안에 내장되어져 있습니다. 칩 이네이블부터 시작해서 데이터 처리, 그리고 GPIO 등등의 처리를 할 수 있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부에 와이파이 모듈을 이렇게 제공해 줄 수 있게끔 와이파이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서 우리가 선으로 어떤 데이터를 연결해서 사용하지 않고 와이파이를 사용해서 쉽게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어서 이 교재에서는 와이파이 기능을 내장한 ESP8266을 개발 보드로 선정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피지컬 컴퓨팅 개발 보드는 다양하게 존재하는데요. 우리 교재에서는 EXP8266을 코어로 하는 이제 개발 보드를 사용하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위모스 D1, R1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보드이고요. 이 보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모양이 아두이노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아날로그 핀은 한 개밖에 없고요. 그리고 디지털 핀들은 이렇게 13개의 핀으로 이제 아두이노하고 똑같이 배치가 되어져 있는 상태고, 아랫부분에서는 전원에 대한 부분을 공급해 줄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는 5V, 3.3V까지 이렇게 제공이 되고 있고요. 프로그램을 위해서 USB 포트, 그리고 리셋 버튼, 외부 전원 잭이 이렇게 준비되어져 있는 개발 보드를 사용하겠습니다. ESP8266의 스펙을 살펴보면 테슬리카 L106 32비트 마이크로 프로세서고요. 외부에 52메가까지 클럭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프로세서 내부에서는 이제 80에서 160메가를 우리가 설정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램은 32K, 이제 유저 램은 80K 이 비트 정도를 이렇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끔 가지고 있습니다. 플래시 메모리는 16메가비트, 그리고 외부 인터페이스를 위해서 UART 외에 이렇게 다수의 장치를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지원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통신 중에서 와이파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와이파이의 주파수는 이제 2.4기가를 사용을 하고 있고, 와이파이의 모드는 스테이션 그리고 AP 모드 두 개를 동시에 사용하는 모드, 그리고 시큐리티는 WPA, WPA2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7개의 GPIO를 지원하고 있고요. AD 컨버터는 10비트 ADC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작 전압은 2.5V에서 3.6V까지이고, 얘가 소모하는 최대는 80mAh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평균은 80mAh, 최대는 170mAh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ESP8266의 개발 환경은 이제 이 자체적으로 개발 환경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외부에 PC를 사용하고 타겟 보드로서 이제 ESP8266을 사용하는 이제 크로스 플랫폼 환경을 사용하게 됩니다. 크로스 플랫폼 환경이라고 하면은 조금 더 성능이 좋은 컴퓨터에서 모든 이제 그 ESP8266에서 동작할 수 있는 명령어 코드를 다 만들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실행만 ESP8266에서 동작할 수 있게끔 다운로드를 해주는 형태로 동작하는 플랫폼을 크로스 플랫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통합 개발 환경은 에디터, 컴파일러, 링커, 디버거,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데 필요한 그런 환경에 대한 것을 통합해서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으로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소스 코드를 작성하고 그 작성된 소스 코드를 기계어로 번역하는 컴파일러, 링커, 그리고 타겟 보드에다가 업로드해주는 기능, 그리고 타겟 보드에서 잘 동작하는지에 대한 것을 시리얼 모니터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 그리고 동작하는 부분 중에 오류가 생기면 오류에 대한 것들을 수정하는 기능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소프트웨어를 통합 개발 환경이라고 합니다. 시리얼 모니터는 타겟 보드에서 그 해당하는 프로그램의 동작 여부에 대한 것을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이제 입출력 수단이 없기 때문에 시리얼 직렬
모니터를 통해서 직렬 통신을 통해서 해당하는 데이터를 확인해 보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렬 모니터 프로그램이 통합 개발 환경에도 내장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 통합되어져 있는 시리얼 모니터를 통해서 타겟 보드에 변수들이 제대로 잘 입력되고 입력 출력에 대한 것이 문제 없는지를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ESP8266 칩의 프로그램을 위해서 아두이노의 스케치 ID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스케치 ID에서 ESP8266을 잘 지원하는 버전은 1.8.19 버전이라서 이 버전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 프로그램에서 ESP8266 보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ESP8266 보드와 관련되어져 있는 필요한 정보에 대한 것들을 이제 추가시켜 줘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아두이노 환경을 이제 아트메가 328을 지원하는 용도로 만들어져 있는 아두이노 ID, 다시 말해서 스케치 프로그램에서는 ESP8266에 필요한 그런 이제 정보들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이시는 이제 환경 설정에서 ESP8266 관련해서 패키지 ESP8266 관련한 패키지에 대한 정보들을 추가시키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ESP8266을 아두이노 환경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보시는 것처럼 파일 밑에 환경 설정에서 아두이노 ESP8266.com 해서 여기 JSON 파일을 포함시켜 주셔야지만 이제 보드가 인식될 수 있는 라이브러리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앞서 ESP8266 JSON 파일을 환경 설정에 이제 입력을 한 후에 툴 그리고 보드 매니저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검색창이 나오는데 ESP8266을 입력을 해서 ESP8266 관련한 이제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해 주셔야 합니다. 보드 매니저를 통해서 ESP8266을 설치를 했다면 우리가 툴에 와서 다시 보드를 선택하고 보드 매니저에 보시면 ESP8266 모듈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목록 중에 위모스 D1 R1을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보드 선택이 완료되면 이제 보드에 데이터를 보내고 받을 때 업로드할 때의 속도를 너무 빠르게 하지 않고 115,200 정도로 맞춰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ESP8266 보드의 동작을 확인하기 위해서 파일 예제 밑에 보시면 ESP8266이라고 하는 이제 항목이 있고요. 이 안에서 블링크라고 하는 예제를 선택을 해 주십시오. 블링크 예제는 기본적으로 ESP8266에 내장되어 있는 LED를 껐다 켰다 하는 동작이고요. 앞서 보여드린 이제 블링크 예제의 경우에는 이와 같이 동작을 합니다. 셋업의 경우에는 한 번만 동작하는 영역이고요. 루프는 계속 반복해서 반복적으로 실행되는 영역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셋업의 경우에는 이제 초기화하는 부분이 이 부분의 기술이 되는데 이 지금 블링크라고 하는 동작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뒤에 GPIO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먼저 이 LED의 핀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 건지 여기서는 출력 용도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한 번만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위에 있는 내용은 설명인데 이 핀에 대한 것을 출력으로 지정을 하는 부분이 셋업에서 한 번만 기술되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반복적으로 LED가 그 켜지는 동작하고 LED가 꺼지는 동작에 대한 것을 이제 구현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 LED에 대한 것을 켜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해당하는 핀에다가 이제 3V를 공급해줘서 이 디지털 출력을 내보내주면 이 LED 연결되어져 있는 LED가 켜지는 이제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LED에다가 0V를 공급해주면 LED가 꺼지는 그런 동작이 구현됩니다. 그래서 ON, OFF라고 하는 부분이 동작이 되는데 이 부분이 루프로 계속 반복해서 동작이 일어나는 상황이 만들어지면 우리는 이제 꺼졌다 켜졌다 하는 것이 계속되는구나 라고 인식이 될 수 있어서 블링크 동작이 이렇게 구현이 됩니다. 이번 장에서 우리가 사용했던 IDE 개발 환경의 이름을 써 보시고요. 그리고 위모스의 D1R1 보드를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ESP8266의 환경에 대한 것을 가져오기 위해서 URL을 사용했었습니다. 이 부분을 찾아서 기술해 보세요. 이번 장에서는 피지컬 컴퓨팅에 대한 정의를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피지컬 컴퓨팅 활용 영역에 대한 부분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ESP8266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개발 환경, 그리고 이 블링크 예제를 통해서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한 과정을 설명을 했습니다.